미국 연방정부의 3년짜리 조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시작할게요.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갈게요. 미국에는 NHTSA라는 기관이 있어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국가도로교통안전청인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안전한지 감시하는 연방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자동차 결함 의심 신고를 받으면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심각하다 판단하면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상대인 거죠. 사실 최근 몇 년간 테슬라는 이 NHTSA와의 갈등이 잦았거든요. 오토파일럿 관련 조사, FSD 관련 조사, 다양한 안전기능 문제로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요. 그런 맥락에서 2023년 3월에 또 하나의 조사가 시작됐어요. 사건의 시작은 딱 두 건이 소비자 신고였어요. 두 명의 드라이버가 각각 테슬라 NHTSA에 신고를 넣었는데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형 모델 Y를 타고 달리다가 핸들이 스티어링 컬럼, 그러니까 핸들과 연결된 축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흔들린 게 아니라 핸들이 운전자 손에 쥐어진 채로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패닉이 오는 거죠. 공교롭게도 두 차 모두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거의 세 차에 가까운 저주행 차량이었어요. NHTSA는 이 신고를 접수한 즉시 공식 조사를 열어요. 조사 번호가 P23003이에요. 그리고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차량이 무려 1299대예요. 2023년형 모델 Y 약 12만 대가 잠재적 결함 조사 대상이 된 거죠. 왜 두 건 신고에 12만 대가 대상이 되냐고요? 그게 바로 NHTSA 조사의 방식이에요. 특정 모델, 특정 연식에서 동일한 패턴의 결함이 의심되면 그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두 건이 우연이 아닐 수 있으니까 혹시 12만 대 전부에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NHTSA가 첫 검토에서 뭘 발견했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두 차량에서 발견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스티어링 컬럼에 핸들을 고정시켜주는 핵심 볼트가 없었어요. 볼트가 하나 빠져 있었던 거예요. 스티어링 컬럼이라는 건 핸들 아래쪽에 연결된 축인데 이 축에는 스플라인이라고 불리는 세로 홈들이 파여있고 핸들은 그 홈에 끼워져요. 그리고 완전히 고정하려면 리테이닝 볼트, 즉 고정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이 볼트가 없었던 거죠. 볼트 없이 홈에 끼워진 상태, 이걸 마찰 결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프릭션 핏이라고 하는데 볼트로 조이지 않고 그냥 마찰력으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실 프릭션 핏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임시로 끼워넣는 용도로는 쓰이거든요. 문제는 그 임시 상태에 그대로 출고됐다는 거죠. 볼트를 조이는 마지막 단계가 생략된 채로요. 처음에는 이 프릭션 핏이 꽤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출고 직후에 조금 타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이 두 차량이 저주행 상태였던 이유이기도 해요. 주행거리가 좀 쌓이면서 진동과 하중이 반복적으로 걸리다 보면 마찰만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핸들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럼 NHTSA가 조사를 더 파고들었을 때 나온 게 뭐냐? 공장 기록을 뒤졌더니 이 두 차량 모두 출고 전에 엔드 오브 라인 리페어, 그러니까 생산 라인 최종 단계에서 추가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생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거나 조정이 필요해서 핸들을 한번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하는 작업을 거쳤던 거예요. 그런데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를 조이는 단계가 빠진 거죠. 쉽게 말하면 조립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빠뜨린 거예요. 볼트 하나요? 그 볼트 하나가 여기서 NHTSA와 테슬라가 각각 핵심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이게 딱 이 두 차에만 해당하는 고립된 실수인가? 아니면 테슬라의 전반적인 생산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제조 결함이냐? 시스템 결함이냐의 차이예요. 리콜 여부가 여기서 갈려요. 만약 생산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면 12만 대 전부를 리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NHTSA는 3년에 걸쳐 제조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 불만 데이터를 전수 검토하고 현장 보고서를 다 뒤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12만 대에 달하는 차량 풀에서 추가 사례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조사 기간 동안 비슷한 증상이 또 신고된다면 그건 더 광범위한 문제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두 차량 외에 추가 사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어요. 둘 다 보증 수리로 이미 고쳐졌고 부상자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NHTSA는 2026년 4월 이 조사를 종결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테슬라의 생산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결함이 아니라 두 대의 수리 후 차량에서 발생한 고립된 사례에 해당한다고요. 그리고 리콜도 테슬라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어요. 12만 대 조사를 3년 동안 하고서 나온 결론이 테슬라 너 할 거 없어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조사 종결이 2023년에 있었던 테슬라의 자체 리콜과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예요.
2023년 5월에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역시 2022, 2023년형 모델 Y 일부가 대상이었는데 그건 이번이랑 다른 문제였어요. 그 리콜은 핸들 고정 볼트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볼트가 있긴 한데 규정 토크로 조여지지 않은 경우였어요. 쉽게 말해 볼트는 있는데 덜 조인 거예요. 서비스 기술자가 다른 수리를 하다가 핸들이 느슨한 걸 발견해서 테슬라에 보고했고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관련 보증 클레임을 몇 건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리콜을 선택한 케이스예요. NHTS에 이 명령 없이 테슬라가 먼저 나선 거죠. 오늘 소개한 볼트 자체가 없는 케이스와는 다른 사건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요. 이번 조사 종결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테슬라 관련으로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4월에 NHTSA가 아무 조치 없이 종결한 두 번째 조사예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기능 관련 조사였는데 이것도 4월에 종결됐어요. 스마트 서머는 차를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호출하는 기능인데 이게 사고를 유발하는지를 조사했다가 역시 조치 없이 끝난 거죠. 한 달 사이에 두 건이 연달아 정리된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 NHTSA 규제 레이더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FSD, 오토파일럿, 다양한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한 오픈 조사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건이 연속으로 종결되는 건 짧은 숨 쉴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진짜 흥미로운 교훈을 하나 건져올 수 있어요. 볼트 하나가 빠져서 달리는 중에 핸들이 분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거기서 리콜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개별 수리 과정의 실수였고 재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 품질 관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12만 대를 3년 동안 들여다봤지만 결국은 단 2대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 2대는 이미 수리가 끝났다는 것. 참고로 모델 Y는 지금 이 시점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중 하나예요. 테슬라는 최근 주니퍼라는 이름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계속 다듬고 있는데 이런 조사 종결 소식이 그 라인업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맥락이 돼주는 거죠. 자, 태조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뉴스 한 줄 뒤에 있는 맥락까지 같이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